잡스랑 연애. 자, 지난주 엠크나이트 잡스 녹음 마치고 했던 엠크나이트에 이제 잡스런 멤버들이 다 총출동했는데 저 새로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아니 김익근이 쓸데없는 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이제 저한테 아우. 배웠던 돌잔치 진행 방식을 야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A부터 Z까지. 네. 그 당시에 저의 밥벌이였기 때문에 네.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고정 시바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고정적으로 웃음을 주기 위한 패턴들 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그때 미처 못한 거 기억나는 거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처음에 웃음을 만들고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 엄마 아빠가 나왔을 때 일단 엄마를 칭찬해 줍니다. 엄마가 너무 이쁘시다. 아이 엄마 같지 않다. 엄청 미녀시다. 네. 그리고 아빠는 항상 늘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기든 인종이 어떻든 키가 어떻든 몸무게가 어떻든 뭐라 그래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닮았네요. 이러면 여기서 한번 소소하게 일단 터져주거든요. 작게 일단 잠깐만, 터진다. 요거는 저한테 배운 거 아닌 것 같은데. 형이 했어요. 아니에요, 저 저는 아니에요. 무조건 형을 교본으로 삼기 때문에 네. 아니, 나 이거 정확하게 내 거 기억합니다. 아닌데. 이거 내 형 냄새 거야. 안- 내 냄새가 안 그래. 나는데. 요거 지금 약간 반응 약했다고 형 거 아닌 척하는데 아니, 엄연히 형의 자식입니다. 이건 제 자식 아닙니다. 형의 모르겠습니다. 자식입니다. 어쨌든 뭐 요거 있었고. 요거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네. 이제 가장 멀리서 오신 분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뭐 경기 뭐 부산 막 이러면 막 이렇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웃어요. 네. 여기서 한번 너스레를 떠는 게 또 M장의 특기입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지난 돌잔치에는 과테말라에서 한 분 오셔가지고 받아가셨는데 여기는 부산이 제거 아닙니다. 형 제 거 아닙니다. 그거 제 거 아닙니다. 자꾸 발뺌해요. 제 거 아닙니다. 발뺌해요. 제 거 아닙니다. 왠지 어허. M장 목소리가 난 들리는데. 네, 제 거 아닙니다. 그런 수준 낮은 개그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했었어요. 제가 하는 건 뭐 그런 거죠. 기독교 집안이 많으니까. 네. 보면 이제 돌잔치 하기 전에 항상 예배를 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위치를 전 파악해 놓죠. 그리고 이제 돌잡이 때 돈을 걷어요. 이렇게 가족분들이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렇게 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다 걷어가지고 오면서 갑자기 목사님 앞에서 멈췄습니다. 목사님 이거 걷은 돈도 11조 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굉장히 당황하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 데리고 노는 거죠. 이제 현 시점에 터질 만한 것들만 지금 꺼내고 계신 겁니다. 네. 그 당시 아닙니다. 감성에 M장의 자식 같은 그 고정 개그들이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또 제 하나 자식 꺼내볼까요? 네. 본인 소개할 때도 있어요. 본인 소개할 때. 본인 소개 어떻게 오프닝에 합니까? 초발러 씨가 야. 본인 소개할 때. 그만하라 안녕하세요. 이 새끼야.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창석이 돌잔치 MC를 맡은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면 이제 박수가 나와요. 조금 더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현재 기계야, SBS 우차사에 방송을 하고 있는 SBS 공채 9기 개그맨입니다. 그러면은 오. 반응이 좀 약간 이렇게 미적미적해요.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요. 저 연예인이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난 들려요. 지금 M장 목소리가 들려요. 안 좋은 큰 것들만 다 모아왔어. 큰 틀은 맞는데 세세한 멘트가 다르고 호흡으로 살리는 거거든요 원래. 이거는. 보여주세요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호흡으로. 난 들려요. 참나. 이거 호흡으로 살려도 형 좋지 않아? 그치. 그 마지막에 연예인이라고요. 이게 난 벌써 너무 지금 이게 새겨져 있어. 박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일부러 끝에 호흡을 흐려요. 어. 그래야 사람들이 박수를 칠까 말까 이렇게 당황하거든. 오리지널. 오. 나의 그 목적은 박수가 안 나오는 게 목적이니까. 네. 뭐 SBS 국기 공채 개그맨이고요. MTV 엠넷 VJ와 리포터를 맡고 있고요. 현재 뭐 무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MC 장원입니다. 저 두 개가 잘 이해 안 되시나 본데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 호흡을 흐려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당황하거든. 예. 요거는 이제 100% 시바이. 시발 새끼야. 네, 근데 요거는 제가 어디 가도 항상 하는 겁니다. 네. 고정 시바이였다. 항상 터지는 시바이라서. 네.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결혼식장에서 안 먹히는 게 요즘은 결혼식장에서 사회자도 결혼식에서도 이 시바이를 쓰거든요. 근데 사회자도 마스크를 써야 돼. 요거는 약간 호흡이랑 표정으로 살려야 되거든. 내가 난감해하는 이 표정.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안 터지더라고. 안 터지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15년 전에 이런 시바이를 하면서 돌잔치를 했던 MC 장원이 이승환과 방송을 하면 눈물이 납니까? 그 눈물의 의견이 조금 다르군요. 달랐어. 야. 내 옆에서 돌잔치나 하던 MC 장원이 이승환 초대했다는 거 맞나요? 지난주에 제가 추측했었다. 자, 그 돌잔치 배울 때 이 김익근이 난 처음 가르칠 때는 막막하더라고. 애가 호흡이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야. 그치. 맨날 목소리가 찢어져. 도울이었어. 도울. 스승인 나도 도울이네.
이게 생목을 쓰는 거야. 마이크를 쓸 줄 몰라가지고. 자 그러면 생일 축하드려 강희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안 그때는 그랬어.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대학생일 때가 거죠. 그러니까 생목을 쓰고. 그럼 뭐 어떻게 쓰는지 호흡이 모르겠어요. 안 잡혀 있고 마이크를 쓸 줄 모르니까 항상 목이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터득한 노하우가 발성을 잡기보다는 마이크 그 위치를 조절해서 김연자 씨처럼 명치 밑에 두고 알렸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내가 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를 이제 수정을 좀 해줬거든요. 너무 재밌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걸 잘 못 살리고 넘어간 거야. 이근이가 너무 안타까웠나 봐. 나한테 어디 거의 우는 표정으로 너무 좋은 횟감이 왔는데 형 회칠 줄 몰랐어요 형. 회치는 법을 나. 열정적이었네. 열정적이었어. 내가 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네가 한 말이야. 네가 한 말이야. 웃기니까 내가 했다고 할게. 나한테 정확하게 내가 그 말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기억납니다. 횟감이 너무 좋은데 회칠 줄 몰라가지고 너무 답답했다고. 아 지금은 그래도 새꼬시 정도는 쓸 줄 압니다 덕분에. 예. 그러니까요. 예. 참 이게 벌써 한 1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또 생일인데 이렇게 또 제작진들이 챙겨줘서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저희가 다이어리를 만들었어요. 다이어리랑 노트 M장교에 로고를 박아서 아직은 이게 좀 정식으로 이제 만든 게 아니고 저걸 받은 거야. 샘플을 받은 거야. 네. 그래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샘플을 종류별로 그 회사 직원분이 우리 팬이셔가지고 해서 보내주신 거여가지고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이나 이런 거 보고 좀 재밌는 거 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다이어리 갖고 싶으면 왜 갖고 싶은지도 자 써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석 씨 책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책 그치. 갖고 싶으신 분들도 같이 의견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유튜브 팟캐스트 저희가 구분하지 않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 뭐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없으셨어요? 저는 그냥 뭐 바쁜 한 주를 네. 보내서 그러니까 목이 좀 갔어.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좀 게임 중계도 하고 뭐 방송도 조금 겹치기처럼 해가지고 아직도 생목 쓰는구나. 너 내가 지금 그렇게 이 모양을 가르치는데. 살짝 욕했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어. 평소 스케줄은 똑같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에 어. 지인 돌잔치 사회를 봐주는 아 그래요? 예, 옛날 그 발성을 하다 너 보니까 아직도 돌잔치 하는구나. 예, 아이고. 돌잔치 예전처럼 5만 원씩 받으면서 네,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힘들게 사네 우리 이끈이. 네. 목 가지. 돌잔치 목 가지. 아, 농담이고 좀 바쁘게 살아가지고 이번 주는 좀 진짜 좀 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아, 현타 오는데 그러면 내가 고단했구만. 뭐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사나 네. 이런 생각도 들었겠네. 그 와중에 자꾸 작가가 이끈님 그 주제? 저기 이끈 탑10 주제 알려주셔야 돼요. 이끈 탑10 주제 계속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했구나. 가뜩이나 현타가 오는데 자꾸 주제를 말하라길래 어. 내 인생에 현타가 오는 순간은 이걸로 합시다. 그래서 그 주제로 아니, 결정이 원래 됐어요. 이해가 생일이 돼. 묻어놔야 돼 주제. 네. 생활 발견이네요. 네. 아니,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게 제가 주제 한 게 아니라 아침에 보낸 카톡을 밤이 되도록 읽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저를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카톡을 했더니 카톡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끊어서 다시 보낸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답장을 열받았나 하려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스케줄이 너무 겹쳐서 그 사람 태워주시는 퀵 이걸 부를까까지 고민을 한 그렇게 거야. 옛날에 M장도 이동한 적 있었잖아요. 그 행사 한참 많이 할 때.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물론 그렇게 가는 게 시간 절약도 되고 안전하게 들어가지만 혹여나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그거 지각 안 하겠다고 내 건강을 이렇게 해치는 게 맞는 일인가? 라는 후회가 잘 들까봐 생각했어요. 차라리 늦더라도 내 차 타고 가자 해가지고 생방송 2분 전에 스튜디오에서 진짜 쫄렸겠다. 차 안에서 수명이 완전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네. 그리고 목이 괜히 쉰 거 아니에요. 욕을 쌍욕을 차 안에서 왜 안 가는 거야? 아 이거 진짜 공감대 엄청 있다. 엄청 공감됩니다.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도 아니야. 네. 누군가한테 하는 욕인지도 불분명해. 몰라요, 그냥. 몰라요. 그냥 혼자 하는 욕인 거야 그냥. 네, 꼭 그런 바쁜 날에 운전을 그지 같은 애들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노란불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멈추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가도 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옆에서 정말 얼굴을 꼭 쳐다보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그냥 바로 지나갔죠. 맞아요. 예. 그런 상황들이 있죠, 진짜. 그래서 참 그 중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일이 없어도 힘들고.
너무 많아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참 간사합니다. 사람이. 네. 근데 또 이 작가의 이 실력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끈질김이거든요. 그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데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보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주제를 제시해야 되는데 단순히 네 아니오만 하는 건 바로 답장을 했겠죠. 근데 내가 바쁜 와중에 떠오르진 않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신경 쓰이니까 이게 답장을 드리기가 애매했던 거지. 아니 근데 잘했어요. 제가 수요일에 먼저 이제 보내면서 뭐 보통 지금은 저도 생각이 안 나요라고 하고 중간에 뭐 이렇게 저도 생각나는 거 하나씩 던지는데 답장이 없다는 건 네가 던진 주제는 그지 같다는 거거든요. 아니라 더 좋은 주제를 찾아보자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어제 생각해요. 어제 진짜 뭐 본인의 이제 상황을 막 말씀하시는데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정한 다음에 네 이제 저를 버리시고 빨리 일하러 가십시오. 제가 막 이랬거든요. 네. 너무 그래서 안쓰러웠어요. 목이 가버렸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차 안에서 작가 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꾸 카톡을 보내는 거야.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니 이 진짜 바쁘면 중간에 카톡이 온 건 봐. 네. 보는데 뭐 방송 중이거나 이동 중에 답장을 흘려버리게 못해. 되죠. 나중에 답장해야지 해놓고선 잊어버린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나도 확인을 해놓고선 일십이지 그러니까 일십하는 카톡들이 엄청 많아. 그치, 오해가 쌓이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건. 나중에 가서 얘기해. 바로 얘기 안 하시잖아. 그때 네. 내가 보낸 카톡도 씹고 해서 진짜요? 보면 그때 맞아 확인했었어. 방송 중에 보고선 내가 답장 못했는데 나중에 까먹었구나. 그럴 때 되게 많아요. 나는 까먹는 경우도 있지만 작가 같은 경우는 계속 쌓아두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거야. 계속 마음이 근데 뭔지 보내야 알아요. 되는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결코 알겠습니다. 의도적인 무시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잡스러운 연애가 대충 만드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주제가 나온다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되게 그지 같은 주제일 수 있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일주일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러니까요. 태어나는 주제입니다. 두 명 뼈 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저희가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 주제는 그냥 막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도 구분해드려야 되니까. 아, 또 결과물이 중요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연예계는 물론 연이은 이제 다방면의 마약 사건이 좀 불거지면서 네. 마약 범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뭐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음식에다 마약 붙이는 거 있잖아. 네. 네. 이거 이제 하지 말자. 이게 청소년들도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너무 가볍게 다뤄지니까. 마약이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너무 좀 이게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전에 나왔던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만이라도 마약이라는 얘기는 좀 빼자. 제가 라디오에서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헤로인 커피까지 나왔대. 아 그건 좀 그렇다. 그건 좀 마약 커피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는 차별화를 구체적으로, 위해서 헤로인 커피까지 나왔다는 거야. 대마초, 필로폰 맥주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와. 오, 좀 그러니까 그렇다. 메스암페타민 뭐 그건 좀 호떡 뭐 이런 게 그렇다. 나오겠지 이제. 오. 나올 수도 있잖아 사실. 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냥 어. 제재가 없다면. 그래서 이거에 법적으로도 처음에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나 봐. 그래서 다 허가를 내줘가지고 네. 우리가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서 쿠팡 같은 데 들어가서 검색하면 마약만 쳐도 엄청나게 그렇죠. 많은 마약 제품들이 떡볶이, 마약 김밥. 마약 베개, 네, 마약 방석. 그런 것들이 이제 뜬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이제 앞으로는 좀 자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규제 여러분들 생긴다고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좀 전 동의하게 사실 되네. 처음에 마약 떡볶이라는 명칭을 처음 들었을 때도 확 네.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지속적으로 찾게 되는 떡볶이라는 의미는 알겠으나 네, 중독성이라는 건 네, 알겠으나. 마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이거 불건전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뭐 동의하시나 봐요 분위기가. 네. 사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법률로 규제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안 하는 게 그리고 저 예전에 어딘가에 한창 열심히 놀러 클럽 다니고 이렇게 풀파티 다니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마약으로 지금 구속돼 있더라고요. 어머. 빵에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듣게 됐는데 네. 진짜 그 자리에서는 내가 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같이 놀았던 그 클럽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는 규제를 해야 된다. 결국은 마약이 부정적인 단어고 하지 말아야 할 단어인데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가 나오면서 중독성이 있는 맛이다 하면서 긍정적인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본질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잡을 필요가 있다. 맞아요. 이게 스며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방송인 입장에서 네. 극찬의 댓글 중에 하나가
창석이 약했냐? 어. 이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기도 또 해. 요걸 못 끊어. 어. 요 찬사를. 그렇지. 그런 최고의 찬- 찬사지. 그런 어. 찬사도 하지 말아야겠네. 약반 방송 이런 네. 거 사실 아, 맞아. 그러네. 네, 기분 좋거든. 진짜 이게 극찬이데 극찬. 약발하냐 맞아. 약발았어. 네, 그런 표현이 좀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마약 청정국이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마약이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쉽게 그런 단어들을 썼었는데 네. 이제는 상황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열매랬나 그거를 고등학생이 키운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어젠가 오늘인가 봤어요. 아 대마를 모르겠어요. 그 대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어. 고등학생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약 성분의 무언가라는 네. 기사를 본 게 있어요. 그렇잖아. 이게 거부감이 좀 생기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소비가 좀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제목들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텐데 지금 이제 워낙 마약 사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더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자극적이라고 해서 섹스 김밥 이런 거 안 하잖아. 떨어지는데? 섹스만큼 맛있는 섹스 김밥 아. 뭐 이런 거 없잖아. 안 돼. 근데 그거는 가보고 싶긴 하다. 근데 진심으로 이건 웃었어. 정서법으로 그거 알지? 네. 정서법으로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섹스라는 단어가 주는 어떻게 좀 은밀한 느낌, 조심스러움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섹스 김밥 쓰면 안 됩니다. 음식 앞에 섹스 붙이지 마세요. 그런 법은 없잖아. 그쵸, 근데 어. 사람들이 알아서 지키는 거 아니야. 네. 이제 그런 정서가 앞으로는 생길 것이다. 지금 마약은 훨씬 심해야 과도기니까 되는데 사실. 과도기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섹스는 아니지만 넘어온 건 있긴 있어요. 뭐요? 맛의 오르가즘. 진짜 뭐라고? 그러네. 뭐라고? 맛의 오르가즘. 그건 뭐야? 아 맛의 비르가즘, 혀르가즘 맞다.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 넘어왔어. 근데 우리가 오르가즘 느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난 써도 맞아요. 상관없다고 저도요. 생각해요. 사실 어. 그것도 아니야. 윗골. 윗골은 뭐야? 위가 꼴린다. 맞아요. 오. 이것도 사실 이제 은꼴이잖아요. 아니면 뭐, 은근히 꼴린다는 뜻인데 이게 된 거지. 그리고 은꼴도 사실은 꼴린다의 어원에서 간 건데 이 네. 꼴린다가 사실 성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땡긴다라는 뜻인데. 꼴린다라고. 어. 그냥 맛이 쫙쫙 붙지 않습니까? 구미가 당긴다였는데. 근데 뭐 윗골 족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잖아. 맛있겠다. 맛있겠지. 아니 있어요. 그렇게 해 있어? 해시태그. 있어? 해시태그 해 그렇게 아, 근데 윗골. 제품명으로 넣진 않잖아. 제품명으로는 되게 아쉬워하는 것 같다잉. 그런 거 없잖아. 윗골만두 이런 거 없잖아. 맛있겠다. 윗골 핫바. 혀골 아이스크림 이런 거 없잖아. 에무 핫도그. 사정하는 거 이런 거 없잖아. 산다 싸바 이런 거 없잖아. 신났네 그런 거 신났어. 없잖아. 네. 아니, 이게 정서법으로 거르는 거 아니야. 네. 발기 그쵸. 떡볶이. 그건 뭐야? 어? 되게 떡이, 좋아하는 오늘. 떡이 그 어. 쌀떡 굵은 게 들어가. 세상 큰 거야. 가래떡이. 가래떡이. 발기 떡볶이. 어, 냉동된 채로 판매되는 거야. 괜찮네. 그러니까 이거 정서법으로 거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죠. 마약도 이제 불편한 단어가 됐어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오히려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 아예 우리가 없으니까 상상 오히려 못했죠. 그냥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불편해질 테니까 난 자정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약 대신 어떤 얘기를 쓰면 좋을까? 어떤 표현? 돈 스파이크 떡볶이. 실제로 돈스파이크 씨는 홈쇼핑에서 네. 본인의 또 브랜딩해서 네. 음식도 맞아요, 많이 맞아요. 팔았어요. 아, 진짜? 그리고 네. 본인 그 스테이크 집에서 그게 마약 스테이크인가 마약 바베큐인가 그랬어요. 아 잠깐만 이거 극한 직업의 실사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 그게? 나 같으면 쫄려서라도 그렇게 못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마약이란 단어는 대체되는 게 맞다. 너무 청소년들한테 무분별하게. 중독도 좀 부정적인 느낌 아니야? 중독 떡볶이, 중독 김밥. 중독은 뭐 이렇게 막 카페인 중독도 있고. 근데 마약김밥을 광장시장에서 제일 먼저 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상인 분들은 마약김밥이라는 상호 덕분에 진짜 많이 외국인들한테도 그렇죠. 엄청 많이 잘 팔리고 홍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진짜 조금- 경악할 노릇이잖아요. 네. 드럭이라고? 이게 막 어떻게 저런 말을 그냥 시대상에 쓸 따라 수 쓰는 있나? 말들이 많이 바뀌잖아. 이제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같다. 자연스레.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근데 돈스파이크 씨는 대단하네요. 자기 제품에 마약을 붙이다니. 찾아볼게요. 혹시나 아닐까봐. 그 이진이 출소해서 술집 차렸는데 주가 조작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렇죠. 술주자 써서 술주자 주가 써서. 조작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잡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피로 극복 끝판왕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후기 아침에 피로가 줄어서 개운하다입니다. 코어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 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외출이 잦아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활기찬 하루를 위해 코어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루 두 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을 느껴보세요.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이 수면의 질, 뭐 건강 이런 얘기를 건강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나이 먹다 보니까 이야기의 주제에 한 뭐 최소한 30% 이상은 건강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건강에 관심 많이 갖는 시기이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우리 방송 들으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비타민 영양제는 챙겨 드시잖아요. 자, 그럼 저희를 믿고 코어업을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딱 깜빡하고 안 먹어보면 아 이게 좀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몸이 많이 무겁고 네. 확실히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차원이 다릅니다. 네, 또 아르기닌이 들어가 있어서 순간적인 활력도 증진시켜주는 제품이니까요. 자, 하루 두 알 코어업 잊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만났을 때 하루 두 알 외치면 코어업 했을 때 진정한 우리 시청자다. 댓글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먼저 M장한테 외치고 싶대. 만나면 하루 두 알 이렇게. 아, 그것도 인정입니다. 그렇게도. 그것도 인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코어업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선다운의 신제품 한우 곱창이 많은 고객님들의 사랑으로 출시 2주 만에 500세트 이상 판매됐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좋은 후기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2주간 소선당 한우의 한우 모든 판매 1등 제품인 등심, 갈비살, 부채살 모듬 제품과 한우 곱창 제품들 중 판매 1등인 모듬 곱창 제품 각각 10% 추가 할인 판매하겠습니다. 한우 모듬 제품은 700g의 풍성한 구성으로 세 종류의 한우를 다양하게 즐겨보실 수 있는 소선당 한우의 대표 제품이고 모듬 한우 곱창은 한 팩에 곱창, 대창, 염통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실속형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에 소선당 한우 검색 부탁드릴게요. 자, 묘성 씨 또 곱창 드신 것 같던데. 이번 주에 또 곱창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2봉지 주문하면요. 저희 가족이 3명이잖아요. 네. 3명이서 충분히 먹어요. 양도 많습니다. 저 네. 지금 살라고 들어왔는데 네. 이게 홈페이지에서 사시는 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에서 사는 걸 더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일 다 거예요. 똑같아요. 네. 아, 그럼 네. 내가 원하는 데서 사면 네, 되는 거예요? 편한 데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자사몰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 그것보다도 사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네. 드셔보시면 네. 아 김묘성이 왜 저렇게 맛있다고 했나 아실 우리 겁니다. 청정구역 멤버인 헬마우스. 네. 헬마우스도 집에서 곱창 주문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난리 난다니까요. 네. 진짜 사서 드셔보신 분들은 음. 그 맛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한우 곱창 그 외에 다른 한우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부채살, 갈비살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선당 한우였습니다. 소백장 홍삼 광고입니다. 이 감기 걸리기 쉬운 요즘 우리 가족 건강 지킴으로는 홍삼이 제격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2주간 날씨가 추워지면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소백지향 홍삼을 최대 20% 할인 판매합니다. 100% 홍삼만 담아 만든 소백지향 홍삼은 추워지는 날씨 따뜻하게 한잔하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저에게는 이제는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심장이요. 네. 심장까지 이거 없으면 심장 멈춰요. 좌심방에 홍삼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네, 좌심방 좌심실. 좋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소백지향 홍삼. 저는 이제 홍삼엔 아르기닌 먹고 있는데 먹기 편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용하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포로된 거 드실 분들은 뭐 그냥 홍삼 제품 주문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홍삼엔 아르기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확실히 먹었을 때 이 활력이 좀 올라오는 게 바로바로 좀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어서 물론 이 심리적인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좀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실장님이 안 갖다 주셨네. 네. 이거는 변했네.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요즘 활력이 괜찮다고 느꼈거나 아. 아니면 너무 못해가지고 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왜 그래? 네. 근데 아마 오늘 지금 없을 거예요 제품이. 아. 예. 다들 이것만 먹어가지고 그쵸. 나만 하질 않아요. 맨날 집어먹으니까. 네. 자, 여러분들 소백지향 홍삼, 홍삼엔 아르기닌. 자,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키즈통통 홍삼 젤리도 아직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소백지향 홍삼이었습니다. 저희 잡순너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 잡스러운 연애 멤버들이 꼭 한번 이 네. 사연을 듣고 의견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보내주셔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흔한 청년입니다. 저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연차로 13년을 만난 애인이 있습니다. 와. 자, 오래 만나셨네, 진짜. 13년. 네. 제 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회사의 연구원입니다. 올해로 10년 근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나 근속하는 사이 사적으로도 친해진 분들이 있는데요. 입사 때부터 함께한 맞사수 2명입니다. 한 명은 남자 사수 A, 미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여자 사수 B,
기혼입니다. 네. 셋이 꽤나 사이가 좋아 업무 외에 사적인 자리도 갖고 야근이 늦어지면 여자친구를 자차로 퇴근시켜주기도 하는 꽤나 가까운 사이의 셋입니다. 자, 그러다 남자 사수 A가 미혼이죠. 네. 제 여자친구에게 호감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는 것, 잘 만나고 있는 것 알고 있으나 제 여자친구에게 이성으로 호감이 생겼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이를 제게 이야기해줬고요. 본인은 아주 칼같이 전혀 이성적인 호감이 선배님께는 없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에 대해 제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줬고 여자친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알아서 선을 지키겠거니라고 믿었습니다. 헌데 약간 의무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올해 근속 10년 기념이라며 사수들에게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나름 굵직한 대기업의 책임급 사수 A와 B가 함께 준비한 선물이라기에 뭐 대략 한 5, 60만 원 정도 될까 했는데 10년이나 함께한 사이에 뭐 기념 선물 해줄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사회생활을 참 잘했나 보다 인정받는 후임이네 하며 칭찬도 해주고 축하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가방이 300만 원이 넘는 아주 고가의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아, 300 너무 비싸다. 솔직히 지난 13년을 만나면서 기념일, 해외여행 같은 걸 제외하면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고가의 선물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상대에게 호감이 있음을 드러낸 사람이 저런 고가의 선물을 주는데 그걸 그냥 덜컥 받았다는 사실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A와 B 둘이 함께 준비했다는 말도 신뢰할 수가 없더군요. A가 혼자 준비했다고 하면 여자친구가 받지 않을 것 같으니 두 사수끼리 입을 맞춰 같이 준비했다고 뭉치고 선물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더군다나 가정이 있는 여사수 B가 후임을 위해서 반으로 나눴다고 가정했을 때 150 정도 냈다는 얘기인데 100이나 150을 쓴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 따지자니 제가 너무 없어배고 짜치게 보이는 것 같아 말을 꺼내기 참 어렵습니다. 얼마 안 하는 줄 알았을 때는 그러려니 했던 게 금액이 커지니 문제로 보인다는 사실이 좀 그래 보일까? 차마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 가치관에는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맏후임이 10년 근속한다면 끼키야 10만 원짜리 상품권이나 주려나? 하물며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 선물도 70만 원대 세탁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회사 후임에게 150? 저는 절대 쓰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리고 혹여 제가 비슷한 상황이라면 제 선임 혹은 맞선배가 호감을 표시하고 저는 고가의 물건을 선물한다? 절대로 받지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선임 2명에게 모두에게 같이 준비한 게 맞냐 확인하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거절할 겁니다. 그렇게 여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그 가방을 메고 나오면 그걸 바라보는데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쌓여갑니다. 이걸 공론화해서 직접 CCTV를 따져보는 게 역지사지 해보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 일을 따져보는 게 없어 보이는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인 친분이 깊은 잡스 식구분들께도 서로에게 이 정도 선물을 하시는지 여쭤보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네. 저는 이 사연을 우리 실장님이 올려줬나? 네. 단톡방에 네.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저도 되게 슬퍼요 지금. 난 너무 슬펐어. 이 상황이 화나고. 맞아, 너무 슬펐어. 이건 진짜 잡스너를 우리가 좀 케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M장객이 있잖아요. M장, 네. 300만 원짜리 가방 보내주세요. 제가요. 얘기가 왜 이렇게 그렇게- 티나요? 우리 잡스너 이렇게 상처받는 거 보고 계실 겁니까? 그걸 왜 제가 사줘야 되죠? 인생은 상처입니다. 최근 상처 명언 나왔습니다. 네, 라이프 연속이에요. 이즈 스크래치? 그렇지요. 라이프 이즈 스크래치. 스카. 장기술 들어갑니다. 턴테이블이군요. 우리 모두 턴테이블 위에 있는. 우리 모두 턴테이블 위에는 LP 같은 삶이에요. LP 같은 삶이다. 같은 상처가 또 나고 또 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살이 덧대지면서 좀 나아지고 네. 그걸 누가 약 발라준다고 급히 낫지 않습니다.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네. 300짜리 가방 어림도 없다. 그렇죠. 아니 그거를 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한들 그렇게 해서 치유된 상처가 아닙니다. 저희 올바른 처방을 해야죠. 일단 여자친구가 이 가방을 받아온 거 올바른 행동입니까? 사실 두 명이서 150만 원씩 걷어가지고 300만 원짜리 가방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지. 나도 이럴 말이 수 안 된다고 없어요.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전혀 쪼잔한 일이 아니라고 네. 생각들고 상대가 쪼잔하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바로 질러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A 선배가 이러나? 그냥 혼자 준 거라면 근데 그걸 받으면 안 되지 그거는. 근데 만약에 진짜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돈을 나눠가지고 진짜
거짓 없이 그렇게 선물을 줬어. 그럼 거절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네. 어떤 조직에서도 같이 10년 일했다고 300만 원짜리 없어요. 나누어서 150만 원씩 투자해서 없어요. 사주는 경우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같은 그룹 뭐 빅뱅, 다비치 이런 관계로 서로 막 수십억씩 벌었어. 그러면 이렇게 해줄 수 있지.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형이 아까 네. 이 여자의 행동이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여쭤보셨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일단 여자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하지만 거예요. 눈앞에 300만 원짜리 가방이 있는데 거절할 수 그걸 없어. 거절하지 아, 못한 거야. 네. 받은 거야. 네. 근데 그걸 남자친구가 잘못했다라는 식의 어. 논리적으로 따져들고 가면은 여자는 엇나갑니다. 그 여자는 슬플 거야 더. 네, 그거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의 논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에 여자분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남자친구랑 만날 때 이 가방을 들고 나오면 되잖아. 나 같으면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매도 혼자 어디 다른 데 갈 때 매던가 친구들 만날 때 매지 남자친구 만날 때 이 가방을 메고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 근데 메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그 인식이 없는 것 같은데 미안함도 별로 없고 나는 이 두 사람이 사준 거라고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라고 오히려 더 스스로. 그렇게? 더 확증 편향인 거지. 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이걸 너 만날 때 매도 돼. 어. 스스로 세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네가 잘못해서 나한테 상처를 준다라는 의미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솔직한 마음을 나는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그러면 같아요. 불편함을 안고 계속 만나야 돼? 안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여자친구도 압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혹여나 틀어져서 어쨌든 이 남자는 계속 잡고 싶은 거잖아. 이 여자를. 네. 그걸 내가 얘기를 해서 그게 싸움의 발화점이 되고 갈등의 시작점이 되느니 네. 나는 그냥 그거는 내가 참자 하고 이 근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 참는다고 해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꺼냈을 때 오히려 더 커질 확률이 높을 거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덮어둬야 된다. 나중에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터지느니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 이때 터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나중에 지금 진짜 쪼잔한 거에서 터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서 터질 바에는 지금 본질을 쥐고 있는 이걸 가지고 먼저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드러내는 것이 싸우려고 드러내면 안 되고 나는 근데 모르겠어. 이거를 얘기하면 할수록 상대 논리적으로 봐도 상대가 잘못했어. 그냥 여자가. 10년 사귀었으면 100%. 13년 사귀었잖아요. 싸워도 어쩔 수 없는 걸 부딪혀야 될 것 같아. 이거 뭐 싸울 게 무섭고 서로 막 이렇게 언성 높이는 게 무서워가지고 네. 서로 너무 재고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 같고 네. 내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쪼잔하게 보이긴 한데 난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다. 어. 이거를 너에게 표현해야 될 것 같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13년 네. 사귀었으면 굳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작가 생각은 어떻습니까? 갈리는군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이 두 분이 오래 만나셨잖아요. 어. 두 분의 경제관념이 흡사한지 안 한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여성분이 직장 동료로부터 이 가방을 받았다고 믿지 않았거든요. 네네. 본인이 처음에. 샀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제 추측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이랑 경제관념이 다른데 이걸로 오. 부딪히기 싫으니 선물 받은 거다. 선물 받았다. 이제 워낙에 좀 가까운 사이니까. 근데 그럼 생각이 너무 짧은 게 그 남자가 자기한테 고백했다고 말했는데 그치, 응. 그 남자한테 받은 선물이라고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면 본인이 샀다고 한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될 텐데 그걸 생각을 못 한다? 자극하려고 그러고. 어. 권태가 오거나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남자가 좀 느슨해졌나? 저도 어. 그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요거 새로운 근데 처음에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그 뭐야 A 미혼남 그 선배가 나한테 고백을 했다라고 굳이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것? 난 거기서 그거는, 벌써 네. 지금 되게 남자친구한테 자극을 주고 싶어 하네. 어. 나 뭔가 지금 무딘 관계에 뭔가 조약돌을 던지고 싶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나라면 지랄하네 하면서 진짜로. 근데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좋지 않은 맞아요. 방법인데 그거에 남자들은 근데 신경 안 쓸 수 없거든. 원래 연애 감정 때문에 이게 한번 말리면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 시야가 좁아진단 말이야.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당연히 여자분한테도 소중할 거야. 왜냐면 지금 당장 나이가 젊더라도 오래 만난 사람이랑 헤어지면 또 다른 연애는 내 인생에 없을 것 같은 불안감 같은 게 13년이면 사실 이혼한 느낌 들 거예요. 어. 나의 어린 고등학생 시절부터 30대까지 왔다는 거는 20대 전체를 다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20대를 다 보낸 거예요. 내 인생을 20대를 이 사람과만 보낸 거예요. 모든 추억과 모든 예쁜 것과 맛집은 이 사람과만 정리가 돼 있어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 권태기는 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이제 세 가지예요.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내돈내산, 역시 평론가다운 1번 내돈내산. 함께 준 거, 그다음 A 몰빵, A 미혼남 몰빵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함께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사연자한테 말도 안 되지. 죄송스럽지만 왜냐면 왜냐면 기혼녀가 150을 외부에 쓰는 일은 없습니다. 말도 이거 안 정확하게 돼요. B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회사의 전통이었거다. 사내 전통이라서 이 비기혼녀도 네. 받았다라는 정황적 증거가 있다면 맞섰으면은 나보다는 연차 무조건 높죠. 네. 이런 전통이 있었다면은 대대로 이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그 전통이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 없어, 회사 내에서. 아니, 예. 전통이 그 해병대 바지 같은 알반지, 아니, 이름 무슨- 알반지 이런 거 회사 이름 박혀져 있는 알반지 이런 거면 뭐 인정. 인정. 그러니까 이 B는 함께 줬다는 건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 내돈내산 아니면 A 몰빵인데 저는 이제 이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남자가 경제로 말리면 경제력으로 말리면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난 이 상황이 너무 잔인한 게 내돈내산인데 그걸 감췄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A 몰빵이 저 가능성이 99%라고 보는데 이걸 남자친구한테 들고 다닌다는 거는 그러니까. 되게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너는 이 정도 못 해주잖아. 라는 걸 전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남자친구 옆에서. 이거 굉장히 무너지는 겁니다. 나 또 예전에 27살 때 또 처발렸던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나는 혼자 슬퍼서 속으로 계속 울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방을 보내주라고요. 내가 보내주면 나가죠? 나아지지. 나가죠? 나아지지. 확실해.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요? 사연자한테? 남자한테. 남자한테? 차라리 그래, 소개팅을 시켜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친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여자친구가 최근에 생일에 무언가를 사달라고 한 것이 있는가? 이 비슷한 급이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 같다, 역 같아. 비슷한 급이었다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생일을 한번 지났을 거잖아요. 그 생일쯤에 300만 원짜리 급이었다. 근데 아니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13일 동안 해외 여행 가거나 기념일 이 정도까지 준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올려치면서 뭔가를 받았다는 것은 내 남자친구 선에서 해줄 수 없는 누군가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경제력으로 압살시키는 거잖아 지금. 아 이 A 미혼남 이 씨발 나는 새끼. 진짜 너무 기분이 너무 불편해. 너무 나도. 감정이입이 너무 돼가지고. 다 이제 남자들은 남자들은 여기 감정이 엄청 된다 나 지금 진짜. 너무 화나 진짜. A, 만약에 우리가 이 A 새끼를 조지자. A 미혼남이 아니고 우린 지금 털린 남자 입장으로 어. 지금 가는 거 아니야. 사연자분한테 감정이입 많이 나 근데 하시는 A 것 새끼 같아요. 너무 싫은데 A 새끼가 만약에 그 남자친구 있는 걸 알면서 근데- 지금 가방을 만약에 사실이라면 가방을 주면서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 너무 이건 같은 남자로서 인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여성분이 정말 매너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여 남자분이 사주셨다 하더라도 100% 잘못한 저라면 거야. 내가 샀다고 할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샀다고. 차라리 우리 내가 엄마가 좀 돈 보태줘서 카카오톡 26주 적금 깨서 했다. 이렇게 하면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남자가 사줬다 하더라도 내 남자친구가 속였어. 기분 상하지 그치. 않게 나 내 돈 주고 샀다. 뭐 할수 있는 너무 방법은 사고 너무 많다. 싶어서 막 10개월 할부로 샀다. 무이자로 막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봐봐 라는 거의 생각이 들어요. 선전포고 아니야? 가방을 들고 계속 나온다라는 거. 네. 안 되겠어. 너무 나 있잖아. 같은 남자로서 너무 내가 상처가 돼가지고 내일 같아서 안 되겠어. 가방 보내줄게요. 진짜요? 무슨 가방이요? 무슨 가방? 베테가 보냈다. 아, 이게 10년 전 돌잔치 때 하던 뉘앙스거든요. 이런데 이승환이랑 방송에 눈물 납니다. 우리 형이 많이 성장했구나. A급 눈물 내가 나죠. 최대한 A급으로 보내서 이분이 정말 궁금하시면 진짜 궁금하시면 여자친구 신상이랑 인스타그램 나한테 보내세요. 성향 파악이 됩니까? 내가 가방 추적 그냥 금방 찾아. 왜냐? 만약에 SNS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 이 선물을 받았을 때 두 사람을 동시에 태그해서 고맙다라고 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치. 왜냐면 이걸 전시하고 다닐 성격이라면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다닐 성격이라면 두 사람 정도 태그해서 자랑했었거나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다. 또는 적어도 그 두 사람은 팔로워가 서로 맞발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그럼요. 높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SNS 상태나 동선을 제가 파악해보면 이 여성의 심리 상태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정확한 포인트. 인스타에 태그해서 그것을 자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중간에 머리를 한번 쥐어뜯은 적이 있는데 주변에서 직장인들 그러니까 동료들끼리 명품 선물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진짜요? 생각이 났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말하면 조금 편견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직업적 특수성이 있었어요. 그 뭐지 보험 설계사라고 해야 되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끼리 선물을 해준 걸 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씀씀이가 조금 다른 분야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그분들은 보니까 남자한테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서로 개처럼 그렇게 해줘. 그래 개 모임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 개처럼이라고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여의입니다. 개모임. 여의. 그러니까 개같이 이렇게 해. 멍멍 아니고요. 아니 개. 그러니까. 돈 뭐 두래. 개. 기회. 개. 그 선물을 그렇게 개같이 해가지고 아니. 돌아가면서 아니 개. 그러니까 아니고요. 개 모임처럼 가방 개 같이 그런 해가지고 식으로 준단 한 게 말이야. 있어요.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정말 다 인스타에 올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분 이 세 명이 이렇게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정말 기회처럼 기회. 그렇게 뭔가 서로 약속한 것이 있다면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상황은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속단하지 말고 일단 인스타를 한번 보고 조금 더 알아보셔라. 근데 인스타에 너무 한쪽으로만 이런 치우치는 것 경우가 같아서. 있어요. 태그를 하지 않고 주어를 달지 않고 고마워. 아씨 그렇게 해.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근데 말도 그게 안 돼. 아니 왜냐면 직장 상사도 죄송합니다. 고마워라고 해. 말도 안 된다고. 고마워요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아니, 근데 봐봐요. 여자들 그런 거 있어요. 그건 과시하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은 고마워요라고 했을 때 내 친구들은 저거 당연히 남자친구가 사줬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남자친구든 뭐 직장 동료를 달지 않고 고마워요라고 하면은 이건 누가 봐도 선물 받은 거잖아요. 네.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렇죠. 있다는 것만 티를 내기 위해서 네.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도 맞긴 맞는데 태그가 없거나 주어가 없을 경우에는 약간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인스타를 의심스럽죠. 확인해 보면 의심스럽죠.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다니까요. 네. 이 선물에 대한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 네. 또 만약에 A 몰빵으로 실제 받았으면 네. 게시물로 안 올리고 스토리로 잠깐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남자 셋 다 옛날 생각이 나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나는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여자친구가 그 아는 언니들이 데리고 온 부잣집 남자들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어디 가서 고기 먹고 뭐 어떻게 술 무슨 어디 펍에 가 어디 진짜 비싼 데 가서 술 먹고 그리고 그 뒤에 나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자기 기사 통해가지고 차에 태워서 보냈다 그 얘기 내가 한 적 있잖아요. 그 얘기를 나한테 다 전하는데 그때 그날 내 기분이 너무 참담했거든. 진짜. 정말 그냥 와 나 이런 오늘 되게 기분 좋았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형한테 하면 안 돼. 그게 그때는? 배려라고 생각해. 안 되지. 거기에 현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나 오늘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했어.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한테 그렇게 해줄게. 아니 정답은 그렇게 이렇게 했지만 난 오빠랑 둘이 있는 게 더 좋아. 이게 정답인 거지. 그냥 더 아니, 작아질 얘기 것 안 같은데? 하는 게 아예 얘기 안 작아질 하고 것 같은데? 얘기 안 하는 게 그냥 회식하고 잘 끝나고 택시 타고 왔어 하면 되지. 그래 돈 자랑하지 마. 그냥 오빠랑만 지내. 나 너무 화나네. 근데 나는 계속 감정이 너무 되는 게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서 지금 화가 나는 것 같아. 그쵸. 근데 답이 내가 별로 없어. 아까 이제 얘기를 안 한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솔직하게. 여자친구한테. 그리고 그냥 다 얘기해.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거는 사수 2명에서 사준 게 아닌 것 같아. 이건 부딪혀야 돼. 이거는 한 사람이 그냥 마음을 얻기 위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 너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니? 그게 아니라면 나를 좀 납득시켜줘. 그치. 라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진짜 속 터질 것 같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 본인이 샀든 어. 선물 받았든 만약에 참여하고 미안해 오빠 내가 나쁜 마음이 들어서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았어 그리고 오빠한테 왠지 시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가방을 들었어 그래. 착하네. 미안해라고 사과하면 둘이 같이 흰장갑 끼고 가방 커팅식을 안돼 하세요. 안돼 가방은 그거- 제가 없어. 당근에 올려. 야 가방을 이 와중에 지킬라 그래? 아니 당근에 당근에 올리던지 같이 내 말이. 당근에 주던지 올리거나 당근에 갖다 올려야지. 줘. 야, 왜 그 봤냐 처음부터 그 짜증나게. 가방이 지금 어딘가에 존재하는 게 싫어 커팅식 하라고 30만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 300 사람의 이에요.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유머로 받아칠 거야? 난 진작에 얘기한 거야. 그런 거야? 진짜 커팅할 거야? 커팅식 해야지. 아유, 안 돼. 커팅을 왜 해? 커팅하지 말고 가방에 돌려줘. 죄가 없어. 돌려줘 가방을. 돌려줘 그대로. 돌려줘서 그들이 알아서 당근을 하든지.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하면서 돌려줘. 차라리 바로 돌려주면 괜찮은데 그치. 내가 봤을 때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어. 근데 받고 나니 받을 땐 너무 감사하게 받았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더라고요. 하면서 주면은 명분 생기잖아. 그리고 남자분 좀 무리해. 무이자 12개월, 24개월 해서 사줘. 난 사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그러지 마. 사줘. 중요하지 않아. 만 원이라도 더 비싼 걸로 사줘. 그런 걸로 짜증나. 승부 가리려고 하지 마. 승부가 아니라 아니야. 그냥 흔적을 지워. 지워지지 않아. 그런 거 하지 마.
아니야 매정 것보다 더 한 단계 윗등급으로 그래, 봐. 아 묘성이는 원래 좀 승부 싫어하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갔어요 갑자기. 참지 마, 참지 마. 그랬어 미안해. 참지 마, 너무 참지 마. 과열. 참을 게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 근데 맞지? 공격을 받아서 팩트라 부정을 다시 확실하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과열돼서 시키려고 그랬어. 멘탈이 나가네요. 근데 저는 이근이 형이 덮어두라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 계속 말을 못했었던 이유가 덮어두면 이런 일을 또 터지는데 결국 이 터지는 그래. 일이 끝에 결국 이별이 나올 수가 그래. 있어요. 그것 그래.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을 조심했던 거 아닙니까? 어. 이 대안도 결과적으로 끝에 이별이 있을까 봐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그래. 했잖아요. 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와 그렇지. 꼭 살아가고 또 결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13년이면 그런 정도의 마음이면 나는 할부로라도 사주는 거 맞다고 보는데 내가 12개월 또는 24개월 할부로 사귀고 있는데 선물해주고 그 사이에 깨질 것 같고 또 여자친구가 또 흔들릴 것 같다면 난 여기서 멈춰야 피눈물 흘리고 돼. 멈추는 게 맞다고 맞아요. 봐요. 네. 왜냐면 여성들의 20대와 여성들의 30대의 눈높이는 다르고요. 남성들의 30대는 차를 사고 싶어요. 40대 가면 내가 집이 없는 걸로 혼자 자책하는 거거든요. 세대별로 뭔가 달라질 때가 있어. 네. 이 20대 여성분이 만약에 똑같은 동갑의 30이었다면 20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았다가 30이 되고 보니 내 주변에 친구들은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도 이런 걸 가지고 싶고 선물해주는 새끼가 좋다라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속되면 이 남성분을 더 오래 그래. 만나기 어려워요. 아 근데 여자가 너무 생각이 짧아. 아, 근데 아니, 저는 나는 진짜 아니야. 가방 사주는 거 남녀 사이도 몰라. 가방 사주는 거 홧김에 남자친구가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성격이라면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이 뭐 다만 몇만 원이라 더 비싼 가방을 선물했어. 근데 그 가방을 받고 여자친구가 좋아하잖아. 아 그럼 더 큰 실망감이 찾아올 것 같아. 나 또 눈물 날 뻔했어. 지금. 세 분이 울라 너무 그래. 울지 마. 울지 마. 아까부터 올라 그랬어. 촉촉해, 울지 마. 촉촉해. 저- 어떤 울지 마. 포인트에서 남자들이 열받냐면 10몇 년 동안 진짜 내 단짝이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거에 흔들리고 그걸 들고 나오는 모습이 난 너무 짜증나는 아니, 거야. 근데 상황이 이거는- 달라질 수 있어. 이거는 여자들은. 제가 울지 마. 야 사연자분 나한테 전화해. 씨. 내가 하룻밤에 300 술 사줄게. 야 네가 가방을 사줘. 그래. 야 300씩 사주면 야 얼마 가방 인지 사줘 알지? 그러지 마. 그것도 살수 있어. 청소가 그러면 난 내 목만 내고 거기 낄게. 작가님 얘기해요. 나도. 작가님. 네. 여자 입장도 얘기해야 돼. 여자 우리 이대로 안 돼요. 입장에서만 생각. 이거 옹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13년을 사귀었고 가장 찐친이었는데 뭔가 배신당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경제관념을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심으로 찐친이었기 때문에 나랑 경제관념이 달라도 그동안은 배려해서 자기가 사지 않고 뭔가 이 남자가 봤을 때 내가 사치를 하는 모습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을 수도 있어요, 여성분도. 그러니까 최근에 제 주변에 어떤 결혼을 앞둔 커플이 그치. 있는데 남성분이 굉장한 이제 속된 말로 짠돌이에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본인 그냥 생활 습관이 그런 분이에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랑 오래 만나는데 여자친구분도 이 생활에 젖어든 거예요. 5년, 6년 사귀다 보니까. 네.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어. 여자분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응. 오빠, 나 정말 다른 거 안 바라는데 가방 하나는 받고 그럴 수 싶다고. 있어요. 나 정말 30대 초반 이 나이까지 네. 뭐 10만 원짜리 가방 이런 것만 들고 다녔는데 나 정말 결혼이니까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남자분은 그거를 뭐 솔직히 한 10개, 20개도 사줄 수 있는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굉장히 아니 그게 왜 필요하냐 그거 하나 사느니 뭐 어디 인테리어 하는 게 낫지 뭐 이런 그러니까 내 얘기 이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얘기해?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묘하게 불편하네. 아, 여자분이 사치가 심한 분이 아니라 그동안은 맞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분하고 이분이랑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등학교 때 만나서 13년을 사귀었으면 지금 30대란 얘기 아니에요? 30대 초반이면 주변에 결혼 진짜 많이 할 때예요. 맞아. 결혼식장 엄청 많이 다녀요. 맞아. 근데 그러면 요즘에 그때 이거 뭘 입고 가냐, 뭘 들고 맞아. 가냐. 아무리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친구들의 모습을 보거나 그리고 네이버만 봐도 다음만 봐도 30대에 있을 법한 명품 리스트 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노출되는 시기이고 그게 여태까지 한 번도 명품 가방이 없었다면 그게 좀 내가 약간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면서도 매몰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아까 말했잖아요. 동료한테- 세대가 달라지면 다 네. 보인다니까. 동료한테 선물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 여자분이 어쩌면 그동안 이제 이런 다른 경제관을 좀 참아왔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대화를 한번 할 필요는 꼭 있다. 대화를 꼭 해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씨발 대가리가 있으면 대가리란 게 달려 있으면
지금 고백한 상황이잖아. 근데 그치. 그 사람이 아, 준 그거는 선물이잖아. 그렇지. 아 그거는 진짜. 그런 상황에서 그 가방을 쳐봤냐고. 아 그거는 인정. 그러면 그건 나는 인정. 아니 그 가방이 갖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든가 사달라고 하든가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아 나 너무 화나네. 아니야 그럼 봐봐. 야 이끈이가 욕한 거는 진짜 빡쳤다는 처음이야. 얘기야. 알아, 알아. 남자분 나 남자 진짜 세 명이 너무 여자 돌잔치 입장에서. 5만 원씩 60번을 가야 됩니다. 300만 원을. 지난주에 과테말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네? 너스레 떨면서 내가 5만 원씩 벌었는데 자 그러면 내가 여자라면 내가 이 전제예요. 이 사람한테 고백을 받았고 이 가방도 이 사람한테 진짜 몰빵으로 받았어. 그런데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 가방을 들고 나와. 이별의 사인입니다. 그래 이별의 사인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미 마음은 이 남자한테 굳어졌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고백한 얘기하지 사람한테. 말라는 거야. 차라리 말하지 말고 돌리라고 어떻게든. 돌린다고 그 아니, 관계가 돌린다고. 절대 아무 의미 없어. 아, 네, 모르겠어요. 이 아, 사연자분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직업이 어떻고 지금 아 지금 아저씨인 줄 알았네. 아 더워. 아까부터 더웠어. 갑자기 의상이 그지 일대로 들어갔어요. 자, 막걸리 한 사발만 좀 주세요. 8등급이 왔습니다. 혹시 몇 명이서 오셨어요? 건대에서 술 한 잔. 자, 아니 이게 여자분이 대기업이잖아. 제 친구 와이프 중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아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이런 식으로 입사해서 십몇 년 차면 연봉이 상당합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상당해. 남자가 그 따라가기 되게 힘들어요. 동갑인데. 그치 뭐 군대 갔다 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면 제가 봤을 때 계속 그 장기 근속을 하면 이 남자분이 어떤 직업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수준의 기업이거나 아니면 그냥 중소기업이라면 이 여자분의 연봉을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연차가 다르지.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또 연봉 차이가 있잖아. 아 근데 연봉을 따라잡아야 돼? 그런 거 아니,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그쵸? 그럴 필요 없는데 어. 그러니까 여자분은 남자친구의 그런 상황을 아니까 좀 계속해서 좀 조심했을 수 있는데 그 회사의 분위기나 김효성 씨 말처럼 주변의 친구들의 분위기가 그러면 계속 30대 초반이 가장 그래요. 계속 그런 거에 고민이 올 수도 있다 이거지. 내 주변은 이렇게 사고 싶은 거 다 맞아요. 사는데 그렇게 보일 나는 거야. 남자친구 눈치 보느라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네 이러면서 불만이 쌓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 확실히 이게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체크를 해야 되고 요거는 확실하게 오해하지 않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300만 원짜리 가방이든 500만 원짜리 가방이든 가지고 싶다는 욕망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사고 싶어요. 저도 더 비싼 자동차 사고 싶어요. 그럼.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뿐이에요. 그 욕망을 우리가 된장녀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네.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을 남자친구한테 너무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은 방법으로 했던 이 태도에 대해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요건 네네네. 구분해서 갈게요. 상황이 성기 고백을 좋았어요. 받았잖아. 네. 고백 받았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야. 적어도 그 말만 안 했더라면 남자친구분 이렇게 마음에 걸리진 않았을 것 이거 같아요. 근황 겸 자기 PR로 하나만 얘기 말씀드리면 그 수해복구를 통해서 그때 장원이 형이 저한테 보내줬는데 노블레스맨이라고 잡지에서 네. 네네네. 잡지사에서 오창석 평론가님 글을 하나 기고해달라고 해서 노블레스. 예. 그래서 이번 달에 제 글이 기고가 돼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가장 찌질했던 사랑은 이거였어. 내가 그때 글을 썼던 게 뭐냐면요. 내가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여자친구 야간 MBA 과정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MB요? MBA. 아 죄송합니다. 네. 장효연 만났어요? 포워드, 스몰 포워드. 그러면 위축되지. 농구 선수들이랑 NBA 과정에 있는. 네, 근데 가면 나오면 나는 그렇게 후드티에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갔는데 여자친구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검정색 정장에 앞에 기사 딸린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벤처기업 사장이라서 직접 벤처 BMW 몰고 돌아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하고 동기니까 하고 왔는데 한 사람이 딱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려 태워드릴까요 교문 앞까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완전 다 물러져 있거든요 저는 나와 너무 갭이 큰 거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차이가 느껴졌어요 그렇게만 해도 남자들 마음은 다 털리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이 사연자분한테 빗대면 그 사실은 창문 열었던 사람이 나한테 예전에 고백했었어 근데 나 거절한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라니까. 이 남자의 감정은 이 심리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감정이거든요. 누구나 털려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30대, 40대, 20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지는 그 상황에 저는 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남자친구도 달라진 걸만을 뭐라 하지 말고요.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을 다 했잖아요. 나는 보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남자의 성장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 이 사회가 요구하는 남자의 사회적 뭐 역할들이 있잖아. 이제는 많이 예전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견고하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가 알게 모르게 남자들한테 되게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
그러다 보니까 연애하다 보면 이런 그 주변의 시선들 내 여자친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막 주변 환경이 막 그렇지 못해서 달라지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목격할 때가 있어. 그럼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아봐. 근데 이 사연자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래 솔직히. 맞아요.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이게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더 자존감 높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나한테 이런 사람은 맞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그 표본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을 그래서 막 나는 느끼게 하는. 이게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파. 그래. 너무 아파. 그게 문제야. 이거 성장통이거든. 성장통이거든. 근데 우리도 이 성장통을 다 겪어봤으니까 공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파하는데 어쩔 수 없다. 이게 본인이 감내하는 수밖에 없고. 너무 슬프다. 이거는 아프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성장통을 나한테 안겼던 여자와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우리가 않아요. 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 성장통이 얼마나 아프냐면 이거를 우리 세 명 다 지나갔잖아요. 지났는데 과거로 이입만 해도 지금 슬픈 거 아니야. 이만큼 힘든 성장통이에요. 그게. 이게 남자 얘기니까 이런 거지 여자들만의 또 그 얘기죠. 고뇌와 고충이 네.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건 다른 건데 네. 여기 사연자분이 남자니까 저희가 이걸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항상 이런 예능 방송이라서 네. 어떻게든 막 웃기고 어. 이런 거에 목적 의식을 두는데 너무 찐머리를 했네. 네. 아. 아니 근데 그 후드티를 벗자마자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행동 너무 웃겨. 진짜 이 몰골이면 상처 받았겠다 싶어요. 20년 전에도 이렇게 입고 다녔습니까? 20년 전에 이렇게 입고 다녔죠. 이 선명도가 화이트가 그 누리끼리와 탁하죠. 탁하잖아요. 이너웨어로 입는 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씁니다. 네. 잠옷인데 잠옷. 저도 한번 포인트 눌러보고 싶어요. 네. 작가가 욕망이 있네. 아니 나도가 아니라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눌러봐요. 나도가 아니라 어떻게 옆자리에 있는 내가 먼저. 아니 난 너무 화나는 게 젖은 내 건데 네가 왜 눌러봐요라고 제안을 하냐? 나는 오차원 작가님이 눌러보겠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잘 보인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고. 근데 정말 오늘따라 아니, 유독 이끈이가 분노하면 그게 서서 발기되는 것처럼. 젖꼭지 발기가 됩니까? 젖발, 발기, 젖발 상태. 꽃발. 유발. 유발. 저희 일단 그런 상태가 되지도 않고요. 그 되지 않는 상태 꽃발이니 뭐 뉴발이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 상태 뭡니까? 이렇게 잘 유발하라니. 보이는데. 지금 상태는 약간 서늘해서 그런가? 예,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연자분한테 우리가 너무 공감을 해보셨는데 네. 충분히 그런 의심 생기실 수 있고요.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자친구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는 이야기밖에 저희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되시겠지만 이미 여자친구가 이 선물을 받은 지 꽤 된 것 같아요. 데이트 할 때마다 이 가방을 가져왔다고 하는 거 보니 더 길게 시간을 두지 말고 최대한 빨리 말씀하시는 게 나을 맞아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우리한테 사연 보낸 것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거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거 좋아. 다 이야기해야 돼. 좋아. 이왕 이야기할 거면. 좋아. 그리고 다시 사연 보내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맞아. 아니면 우리 방송을 들려주든가.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그러면 안 돼? 깨지자는 거지. 그럼 위험해. 깨질 거면 빨리 깨지는 것도. 아유. 못됐어. 내가 1년 3개월이면 빨리 헤어지라고 얘기를 할 텐데 13년이라는 그래. 시간이 아니야. 13년이고 23년이고 중요하지 않아. 3년 헤어지면 그냥 헤어지는 거지. 뭐 이혼하는 것도 아닌데 이혼하면 아니야, 위자료라도 아니야, 줘야지. 아니야. 이별이잖아. 아니야 13 들려주지 괜찮아. 마. 그냥 혼자 얘기를 해. 네. 들려주는 건 안 되고 그건 안 돼. 이 혼자. 세월이 아까워서 이별하지 못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난 또 달라. 세월 소중해. 잘 생각해. 네 맘대로 해 그냥. 꼭 얘기는 해. 얘기는 해라. 네. 근데 이분이 본인이 되게 없어 보이고 짜릿해 보이는 것 같아서 말 꺼내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 맞아요. 전혀 이거는 이분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솔직하게 충분히. 표현만 하면 돼요. 괜히 멋스럽게 보이거나 쪼잔하지 않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더 쪼잔해 보여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 여자분이 이 사연자분한테 너 짜치게 왜 이래 이런 스탠스 나온다면 그러면 안녕. 그럼 안녕이야. 그럼 무조건 안녕이야. 그거는. 그거는 짜증이 그럼 안녕이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벤츠를 타는데 네. 벤틀리를 타는 어떤 남자가 내 여자한테 했다고 해봐.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짜치는 거야? 아니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게 짜치는 게 아니라고. 네. 지금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이미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맞아요. 알겠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굉장히 힘드네. 뜨거운 토론이었다고 할까요? 예, 이야기가 좀 굉장히 어쨌든 뜨거웠는데. 사연자분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30대가 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이 새로운 거 그럼요.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로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 포인트는 잡아야지. 모든 거에 그게 우선이 될 만큼 지배당했을 수도 있어. 그 환경이란 거에. 그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도 만약에 10평 살고 있으면 20평 하고 싶다는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진 것만으로 뭐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맞아요. 그 30 이게 또 중요한 지적이야. 이 가방의 가격이 너무 그걸 갖고 싶었던 여자분의 마음에 너무 그럼, 집착하면 그럼. 그러면 역공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 요즘에 좀 인기 있는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이제 전 연인끼리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헤어지고 몇 년이 돼서 20대 후반이 됐는데 나는 아직도 너를 20대 초반에 너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순수했던 모습으로. 이분들이 13년을 사귀었다고 하셨잖아요. 오창석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은 30대가 되면서 가치관이나 이제 뭐 경제관념이 많이 변했을 수 있는데 네. 남성분은 아직 그 고등학생 때 혹은 20대 초반의 그 여성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두 명을 관계를. 불러서 앉혀놔야겠어. 그래 확실히. 고백 받았는데 가방 받았잖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 근데 확실치 않잖아. 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땐 99%야.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연자분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사연만 갖고 저희가 네. 이야기를 한 거니까 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 그건 이제 사연자분께서 오늘 방송을 무조건 들으실 테니까 듣고 저희가 한 이야기 중에 요건 좀 달라요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듣고. 이게 우리의 표현에 있어서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상처받을 수 있는 표현들도 있었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위로해 줄 것처럼 하더니. 성장통이라고 했잖아요. 통증이 네. 느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여기 있는 남자 셋도 아니 세 명이 똑같다. 동시에 그지 시절로 돌아갔어요. 제가 누가 이끈이 옷 좀 빨리 입혀주세요. 너무 온바도 돌아갔어요 지금. 너무 하나 너무 덥다고. 너무 돌아갔나 봐. 야, 나 창석이한테 10만 원만 빌리고 싶네. 나 아직 빚 남아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사연자분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본인의 감정을 이야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건 전혀 아니고요. 맞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보통 잡설을 한 두세 개 하는데 네. 이거 하나 갖고 네. 40분을 이야기했네. 원래는 얼마나 웃음만 열받았으면. 빼먹고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네.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웃길 수 있는 사연은 아니었으니까. 네.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중간에 헛소리했던 내 자신이 조금 아니요 뭐라 방송을 그러지?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기억도 안 나. 우리 너무 열변을 토해가지고 무슨 헛소리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뭐 깔끔하게 지워도 되니까요. 네. 그러지 마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2부에서 만나요. 안녕. 네요 뭐. 존니의 기믹 있잖아. 말하고 마음